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지난 주말 정치권에서는 좀 어떤 사건들을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정말 날씨처럼 변화 무쌍한 게 정치고 또 정치는 조속으로 또 변한다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국민마다 국민들의 마음이 정치권에 대한 그런 여론이나 인식도 바뀌듯이 자, 정치권도 지난 주말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특히 이제 우리 당 유력 후보의 한 사람 중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이제 불출마를 결심하고 또 아울러서 어, 유승민 전 대표까지도 이제 불출마를 기정사실로 했죠. 뭐 사실상 이 두 사람이 이제 불출마는 뭐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사하는 파하죠. 특히 수도권 유권자 그러니까 중도 여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소력을 가진 후보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분들이 출마 경선을 포기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조기 대선판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경선에는 이제 불출마, 뭐 오세훈 시장은 대선 불출마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 뭐 두세 가지 되는데 첫째는 두 분 다 공통점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후에 집권당으로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정의 노력 그러니까 자성과 반성의 그런 모드 속에서 보수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런 당의 기조 속에서 치열한 경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그룹들 그런 흔히 말하는 호가우의 세력들이 아직도 당의 중심에 서서 우리 당이 그냥 보수파 강성 지층만 쳐다보고 가는 그런 이미지로 당내 경선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솔직히 그 불안감 또 예. 이래서는 안 된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 이런 부분이 가장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한 음. 가지는 이제 한덕수 지금 현재 권한 대행의 출마 촉구를 위한 당내 움직임. 그것도 이제 사실상 우리 당의 가장 중심 세력인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한덕수 진 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출마 이걸 기정사실로 지금 현재 당의 투톱까지도 뭐 일정 부분 또 그런 분위기 뉘앙스를 또 제시하고 또 예. 그런 이런 가운데 그냥 덜러리로 그냥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당내 경선 후보에 참여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본인들의 불출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주자가 총 9명입니다. 제가 뭐 직함을 빼고 성함만 좀 빨리 읽어드리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이철우, 유정복, 양양자 총 9명이나 이렇게 출마를 선언은 했는데 이분들 중에서는 그러면 가장 뭐 유력하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4인 경선으로 이제 컷오프를 통과하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한 4명 정도는 누가 유력할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그리고 이제 한 사람 누가 이제 마지막에 올라타냐 이 문제겠죠. 예. 저는 그 세 사람은 이제 오선 시장이 이제 어, 불출마한 그런 내용 속에서도 이제 사실상 그런 중도층의 이 소구력을 가진 지금 후보를 오선 시장을 대체할 만한 그런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뭐 안철수 이제 후보 정도인데 예. 그 안철수 후보가 또 당내 기반이나 요 근래 이제 국민 여론에 아직까지는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그러니까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이 세 사람 외에 한 사람이 누가 승차될 것인가.
이거는 조금 며칠 상간 더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사인으로 확정되는 부분은 조금 더 예. 지켜보자라는 좀 예. 신중한 입장이신데요. 지금 예. 국민의힘 경선은 사인으로 올라가더라도 50% 득표를 못하면 마지막에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가 어떤 변수로 좀 작용할 걸로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후보들 뭐 9명, 앞으로 뭐 한 10명까지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쫓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의 어떤 그런 국민들 우리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를 많이 하는 후보들이 있어요. 예. 과연 이 윤심파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조기 대선 후보가 본선 경쟁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자신들도 한번 잘 되돌이켜 봐야 돼요. 예. 자신들의 정치적 체급을 이 지금 엄중하고 막중하고 또 우리로서는 정말 심각한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체급 올리기에 급급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말 우리가 우습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정치적 소신 가지고 이번에 다시 우리 당내 경선에 참여했겠지만 정말 그 처절함 하나만은 저는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월요일 신인규 아침 저널 일부 김성태 전 의원님 전화 연결돼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대선 승리에 대해서도 좀 의지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아무래도 네. 매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은 좀 자명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이조 심판론과 같은 반 이재명 노선 이것만 고수해서는 좀 승리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뭐 어떤 것들을 더 국민들께 알려서 마음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방송을 통해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 진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고자 한다면은 우리 자신들부터 뼈를 발라내고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과연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파면당한 정당으로서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거는 반성해야 될 대목이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인식도 좀 전환되어져야 되는 저는 본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본인은 예. 아무리 12.3 비상계획 자체가 비상대권으로서 정상적인 통치 행위라고 했지만은 현재는 8대 0으로 이미 심판하고 파면 결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국정 혼란에 대한 무한한 책임으로서 대국민 사과와 사죄는 이런 기본이에요. 아직까지 대국민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 조기 대선판을 가라면 우리가 왜 참여하는 겁니까? 예. 아무런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왜 조기 대선판이 열렸습니까? 그런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 아하.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서 호가호위한 세력들이 있다면은 예. 그들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서 대통령 인식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힘 조기 대선판 정말 국민들로부터 아무런 신뢰와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합니다. 예. 이거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뭔가 충격 어린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신이라도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부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8개월 동안 이 중상모략대 간신 몰입의 질이라 하는 그런 세력들만 버글버글 했으니 뭐가 됐겠습니까? 예. 저는 그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식 전환시켜 주셔야 된다고. 뭐 우리 의원님께서도 마지막 호소라고 하면서 좀 매우 좀 절절하게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근데 의원님 지금 뭐 예. 강성 지지층 일변도로 가고 있고 한데다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대행은 지금 이 대선을 관리해야 될 권한 대행 신분이기도 하고 현직 공무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뭐 막지 못한 책임까지는 분명히 있는 분인데 이분이 나와서 대선에 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은 좀 반대 방향으로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도 당내에서 뭐 현역 의원들 특히 중심으로 뭐 다양한 정치적 이 조기 대선판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예. 고민의 하나를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한덕수 권한 대행 입장에서 지금 현재
말 그대로 권한 대응으로서 그 막중한 지금 현재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 대응의 막중한 사명의 책임감보다는 6월 3일 날 조기 대선판에서 진정으로 이재명 대표만은 안 된다는 그런 결심이 서고 본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그런 정치적 소신이 확고하다면은 이거는 좌우우면하고 뭐 어떤 다른 또 뭐 수단을 뭐 무소속으로 또 출마했다가 나중에 예. 보수 후보 범 보수 후보 단일화 그때 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수를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정치적 소신과 뜻이 있다면은 본인이 빠른 시일 내에 결심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결심을 해가지고 더 이상 당내 경선에 혼란을 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면 한덕수 권한 대행밖에 안 보이고 지금 많은 조기 대선 준비를 하고 또 심지어 시장직까지 사퇴하면서까지 예.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 그냥 무명유실하게 그냥 아무 쓸짝도 없고 이 사람 가지고는 죽어도 안 된다는 대전제 속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을 쳐다본다면 국민의힘 경선판이 무슨 흥행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한시라도 빨리 판단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 3493님께서는 저도 보수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이지만 지금의 국민의힘 행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권한대행인 사람을 대통령 후보자로 거론한다는 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라는 시청자 의견도 들어와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의 경선을 치르고 나면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단일화를 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면은 이게 혹시라도 또 분열의 씨앗이 될 가능성 뭐 이런 점은 걱정이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에 바로 정몽준 후보와의 그림이 그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극적인 대반전을 노리면 될 것이다. 이런 우리 희망회로 이거 우리들만 가지고 이런 희망의 회로를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결론은 많은 국민들 특히 이 중도 성향이 높은 그런 합리적이고 객관적 균형성 상식을 요구하는 그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방식을 우리가 고민해야 예. 되는 거죠. 그 고민의 시작점은 저는 당의 처절한 자정노릇이라고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태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